네, 제목은 Exploring the Roles of Heterozygosity for Early Selective Colorectal Cancer Chemotherapy라는 제목의 페이퍼입니다. 네, 시작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서 테라피는 로스 오브 헤테로자이거시티 이벤트가 되게 좀 어트랙티브한 컨셉인데, 이것은 이제 튜머 셀이 노멀 셀에서는 존재하고 있는 어떤 엔자이메틱한 액티비티가 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익스플로터블한 타겟을 찾기 위해 총 45개의 non-synonymous SNP, 즉 17개 엔자임의 카탈리스 사이트 주변에 있는 45개의 non-synonymous 캔서 뮤테이션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크로모점 8번에 P22번 암에 있는 gastrointestinal drug metabolic enzyme 중 하나인 NAT2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콜로렉탈 캔서에서 frequently하게 로스트 되면서, 만약에 여기에 로스트가 있으면은 그렇지 않은 베리언트, 커먼 베리언트에 비해서 10배 정도 액티비티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 몰리큘러 스크리닝을 통해서 이 NAT2의 슬로우 NAT2 액션을 취한 이 셀에 대해 어떤 사이토톡식한 어떤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를 이 사람들이 직접 찾은 다음에 이것들이 와일드 타입 NAT에 비해서 슬로우 NAT2를 그로스를 낮추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콜로렉탈 캔서 셀에서 이 슬로우 NAT2를 나타낼 이 셀들이 APA라는 어떤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되게 센시티비티를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바이스탠더한 뮤테이션이 드럭 메타볼릭 진에 영향을 끼치는 바이스탠더한 뮤테이션이 어떤 일종의 안티캔서 드럭의 테라피칸 어떤 인덱스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인트로덕션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캔서 테라피에 있어서, 안티캔서 테라피에 있어서, 캔서 셀과 노멀 셀의 자이언트 디퍼런스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특정 온코진에 대한 액티베이션이라든가, 혹은 어떤 튜머 서프레스 진에 대한 인액티베이션, 혹은 어떤 특정 패스웨이에 대한 퍼터베이션 등이 어떤 프리퍼런셜한 어떤 캔서 셀을 죽이는 데 있어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드럭 타겟팅 프로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같은 것들이 클리니컬 캔서 케어에서 어떤 메인 그런 타겟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튜머 서프레서 진의 어떤 로스 오브 펑션 등을 타겟하는 것도 어떤 되게 많이 사용되어 온 어떤 전략들 중에 하나인데요. 콜로렉탈 리설리티라고 해가지고 캔서 셀에서는 버너빌리티 하는 걸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튜머 서프레서는 없어지는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콜렉터 레설리티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테라피틱한 에베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리오블라스토마에서 크로모점 1의 P36암의 어떤 프리퀀트한 딜리션, 예를 들면 ENO1의 어떤 인텔링 로스 같은 것들이 ENO2 이니비터에 대해서 튜머셀이 센시티비티하게 반응하게끔 해주고요. 비슷하게 또 이제 뭐 POLR2A라든가 MTAP 그리고 ME39 같은 것들이 마찬가지로 어떤 PSMC 213 뭐 이런 것들 로스에 의해서 일종의 포텐셜한 테라피틱 타겟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 오브 헤테로자이거시티를 타겟팅하는 것은 지놈에 있어서 이제 튜머 서프레서 진이 인액티베이트 시킨다든가, 혹은 그런 것들이 알렐 스페시픽하게 이니비트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를 들면 또 TP53 주변에 있는 그런 70kg 달튼 서브유닛의 레플리케이션 프로틴 같은 것들이 일종의 에센셜 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알렐 스페시픽한 LH 테라피 타겟팅 그런 것들이 시스테믹하게 그런 탐색이 되오지 않았는데요. 이 스터디에 자주 발생하는 LOH 이벤트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제 드럭 메타볼릭 액티비티에 영향을 끼치는 NAT2라는 유전자를 로스 오브 헤테로자이거시티가
어떠한 특정 그 사이토토식 컴파운드에 대해서 센시티비티를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캔디데이트 스닙을 찾기 위해서 왼쪽과 같은 워크플로우를 거쳤는데요. 먼저 천지노 데이터 페이즈 1에 1092명의 인디비주얼을 가지고선 총 3800개 정도의 스닙을 먼저 가져온 다음에 이 중에서 CCDS 데이터베이스에서 엑솜 영역 스닙들을 골랐습니다. 그 스닙들이 총 48만 개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얼리 프리퀀시가 0.5 이하, 즉 0.5% 이하니까 0.005 이하거나 혹은 0.999 이상인 애들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에서 또 시너미니머스인 스닙들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유니포로스에 매핑되지 않은 베리언트들을 제외한 48,946개의 휴먼 프로틴에 매핑되는 넌 시너니머스 스닙을 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PFAM이라고 하는 그 어떤 프로틴 도메인, 펑셔널 도메인에 해당되지 않는 스닙들 25,414개를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닙들 중에서 프로틴 3D 스트럭처에 매핑이 되는, 크리스탈 스트럭처에 매핑이 되는 PDB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스닙들을 선택했더니 5,183개가 선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레지듀 혹은 서브스트레이트 바인딩 포켓 근처에 있는 아미노 애시드 서브스티션을 남겨놨을 때 총 545개의 인트라셀러러 프로틴에 매핑되는 56개의 스닙이 남고, 이 중에서 또 천지놈 퍼퓰레이션에서 헤테로자이거시티가 5% 이상 발견되는 그 스닙만 남겼더니 26개의 진 중에서 36개 스닙, 그리고 예전에 이제 나왔던 페이퍼들 중에서 그 캔서 리서치 페이퍼에 나온 그 임밸런스 매핑한 어떤 논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LH 프리퀀시가 15개, 커먼 캔서에서 LH 프리퀀시가 15개 이상 되는 진들만 이 사람들이 또 추가로 필터링을 하였더니 17개의 포텐셜한 타겟 엔자임이 나왔습니다. 이 이제 서플리멘터리 테이블은 그 17개에 대한 것들인데요. 보시면은 노멀 캔서에서 이제 각각의 진 익스프레션 패턴과 그다음에 그 각각의 진에 대한 펑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캔서 타입별로 그 LH가 15% 이상인 애들인지 아닌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발병 일리저블한 페이션트 발병하는, 그다음에 아미노 애시드 체인지와 폴리펜2 그리고 시프트 등으로 이렇게 테이블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 사람들은 NAT2, 그다음에 AKR7A2 그리고 SULT1A1 등을 처음에 이제 여기 있는 폴리머폴들을 선택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진들이 드러그 메타볼리즘에 이미 알려져 있으면서 셀 서바이벌의 논 에센셜 진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들 같은 경우는 뭐 리미티드 케미컬 스페이스를 갖고 있다든가, 혹은 카탈리틱 액티비티가 스몰 리덕션이라든가, 혹은 언노운 임포턴스, 혹은 이제 이미 리반던시, 기존에 이제 그 릴레이티드 엔자임들에 대한 리반던시, 혹은 너무 LH 개수가 적기 때문에 제외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컨펌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74명의 그 콜로렉탈 캔서 환자들을 가지고서 이 LH 이벤트들이 실제로 있는지를 한번 PCR을 통해서 밸리데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3개 진에 대한 이 스닙들을 사람들이 직접 PCR 세머 시퀀싱을 통해서 밸리데이션을 하였는데,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그 NAT2에 있는 RS1799930 폴리몰피즘이 가장 많이 하이스트하게 프리퀀시를 나타내고, 이것들이 실제로 스테이지 2라든가 스테이지 3에서도 가장 비슷한 그 퍼센티지로 로스 오브 헤테로시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NAT2에 대해서 타겟을 정해두고 이 NAT2 프로틴에 대한 어떤 그 포텐셜 타겟으로 정하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스닙 RS1799930 같은 경우는 NAT2의 스타6 그룹의 베리언트 알렐인데, 이 베리언트가 있을 경우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그 액티비티가 10배 정도 더 낮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드러그 메타볼리즘에 어느 정도 역할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서브스트레이트한 어떤
서브스티티를 나타내면서 gastrointestinal tract의 어떤 제한적인 그 익스프레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게 존재하는 크로모솜 암이 콜로렉탈 카르시노마에서 프리퀀트한 로스를 나타내면서 그 베리언트가 있고 없고에 대한 그 액티비티 디퍼런스가 10배나 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드럭, NAT2 메타볼리즘 드럭 관련된 걸 이용했을 때 이 10배 차이 나는 것이 어떤 클리니컬한 렐레번트 서브스트레이트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스테믹하게 그런 어떤 톡시시티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진을 메인 타겟으로 여기서 선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갖고 있는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이 헤테로하게 존재할 때는 래피드 액티비티와 그 다음에 슬로우 액티비티가 동시에 존재해서 어떤 특정 사이토시틱 컴파운드를 넣었을 때 이 래피드 베리언트가 있는 쪽에서는 얘를 빠르게 분해를 해서 별로 효과를 못 보는데, 만약에 로스 오브 헤테로자이거시티에 의해서 이 래피드 베리언트가 없어진다면은 어떤 특정 사이토시틱 드럭을 넣었을 때 이 캔서 셀이 빠르게 분해를 못하고 죽기 때문에 이 타겟으로 삼는다는 그런 어떤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 이제 휴먼 캔서 셀 라인, 그 콜로렉탈 캔서 셀 라인인 RKU와 DLD1 셀 라인에 대해서 NAT2 익스프레션 벡터를 트랜스펙션 시켜가지고 각각 이제 슬로우 NAT2 스타 6A, 그다음에 이제 그냥 래피드인 그 NAT2 스타 13A를 이렇게 넣는데요. 각각 이 베리언트가 있을 때와 와일드 타입으로 존재할 때고요. 이 각각의 셀 라인들은 모두 이제 호모자이거스로 NAT2 스타 6와 그 다음에 이제 NAT2 6가 이제 호모로 갖고 있을 때, 즉 슬로우 이제 상태일 때 NAT2 익스프레션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와일드 래피드가 슬로우에 비해서 8배나 더 빠르게 그 NAT2의 서브스트레이트들이 나타나는 것을 아세틸레이트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밑에 있는 것은 이 NAT2에 작용하는 컴파운드를 찾는 워크플로우인데요. 처음에 그 케미컬 라이브러리에서 총 18만 개의 컴파운드들을 이 사람들이 찾아서 여기서 176개의 캔디데이트 서브스트레이트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176개의 서브스트레이트를 찾고 난 다음에 여기서 사이토스태틱이라든가 혹은 사이토톡식이 작용하는 어떤 컴파운드를 찾아서 이것의 도즈 리스폰스를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이제 176, 아까 말씀드렸었던 176의 컴파운드에서 실험을 했을 때 각각 이제 위에 있는 이 셀의 표시를 설명드리면은,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래피드일 때고 위에 있는 것은 컨트롤일 때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색깔이 그 그로스 이니비션을 나타내는데요. 이 논문에 따르면은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네모 안에서 이 왼쪽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은 이 용량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총 10개 서브스탠스가 사이토톡식을 10나노미터에서 나타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검게 칠해져 있는 네모인 이 컴파운드인 APA 같은 경우는 슬로우 NAT2 셀을 셀렉티브하게 죽였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이제 이 사람들이 사이토톡식한 어떤 그 컴파운드를 선정을 하였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우즈에 따른 이 차이를 이 사람들이 이제 직접 살펴보았는데, 각각 이제 RKO 셀 라인과 DLD1 셀 라인에 대해서 래피드 NAT2일 때랑 슬로우 NAT2일 때 이 APA 컨센트레이션에 대해서 셀 바이어빌리티를 나타내는데, 보다시피 래피드일 때는 이 해당 사이토톡식 컴파운드를 처리했을 때 별로 그렇게 감소하는 게 크지 않지만, 슬로우 NAT2일 때는 그 셀이 많이 죽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NAT2의 어떤 이피션시에 대한 그 어떤 관찰의 다른 것을 트랜스레이트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셀 베이스드의 엔자임 키네틱을 한번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가령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래피드 안에서는 이 APA 컨센트레이션이 증가할수록 빠르게 분해되는
반면 이 슬로우는 되게 느리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NAT2랑 비슷한 어떤 그 엔자임인 NAT1을 테스트해 보았는데 역시나 NAT2에서만 그런 그 액티비티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NAT2 계열에 대한 어떤 비슷한 그런 컴파운드가 아니라 NAT2에 대해서 스페시피티를 갖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PA 톡시시티에 대한 어떤 메디에이터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APA와 그 다음에 이제 휴먼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들에 대해서 스트러스 시뮬러비티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APA만 살펴보지 않고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덜 톡식한 중간에 그 메타볼라이트인 NAPA까지 같이 컨센트레이션을 넣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이제 특정 카이네이즈들 468개가 APA 자체에 대해서 바인딩 어피니티가 10%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89개는 아까 말한 NAPA에서 그 바인딩 어피니티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 사람들이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 바인딩 어피니티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 APA에만 특히 더 바인딩을 잘 하는 44개를 선정을 해서 직접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 44개를 선정한 이유는 이 44개가 각각 셀 서바이벌에 넌 에센셜 하면서 캔서 셀 라인에서 익스프레션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각각 이제 이 카이네이즈가 DIRK1A와 AURKA 그리고 CDK7 이 세 개를 각각 siRNA로 넉다운 시켜서 테스트를 해 보았는데 보시면은 AURKA를 넉다운 시켰을 때 가장 그 이니비션이 양쪽 셀 라인에서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른 두 개에 비해서 이 AURKA가 가장 그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URKA에 의한 그 어떤 효과가 APA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NAPA에서는 되게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스페시피시티도 더 뛰어나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APA 트리트먼트를 처리했을 때 그 이제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은 APA 트리트먼트를 처리했을 때 이 AURKA의 그 포스폴 리딜레이션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AURKA 이니비터로 알려진 S1452를 넣었을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론 덜 감소하긴 하지만 이 APA를 처리했을 때 그래도 이 AURKA가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리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APA에 대한 어떤 그 사이토시티의 풀 메커니즘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제가 AURKA가 그 APA에 타겟이 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으로 어느 정도 이 사이토톡식 카이네이즈를 메디에이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클리니컬하게 이 APA를 실제 튜머에다가 어떻게 이제 적용하는지를 인뷰보하기 실험을 해보는데 이것을 그냥 프리하게 드럭을 넣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리포솜을 통해서 이 톡식 서브스트레이트가 튜머에만 드럭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비교를 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실험한 타입은 그 마이스의 제노그래프트된 그 타겟을 가지고선 테스트를 하였고요. 그렇게 하였을 때 리포소멀 APA가 그 확실히 이제 훨씬 더 그 작은 그 다른 컨트롤 리포솜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 튜머 셀이 볼륨이 상당히 작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 NAT2가 래피드 NAT2에 비해서 얼만큼 이제 튜머 볼륨이 줄어들었냐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았을 때 리포소멀 APA를 처리한 게 컨트롤만 한 것에 비해서 시간이 지나서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각각 포텐셜 클리니컬 유틸리티를 보기 위해서 휴먼 클리니컬 콜로레탈
캔서 셀의 프라이머리 튜머 셀을 가져와서 이 사람들이 12명의 그 환자에 대해서 APA를 처리를 하였는데요. 그 각각의 이제 셀에 대해서 제노타입, NAT2에 대해서 제노타이핑을 하였을 때 보시면 NAT2 스타 5와 NAT2 스타 6 같은 경우는 슬로우 아이솔레이터 베리언트로서 그 APA 트리트먼트에 좀 더 센시티브하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튜머가 레피드라든가 인터메디에이트일 경우에는 슬로우에 비해서 APA 트리트먼트의 그 센시티비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서바이벌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 서바이벌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디스커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커먼 휴먼 타입에서 이제 디커런트하게 발생하는 LOH 이벤트를 가지고선 일종의 그 타겟으로 자기네들이 프로라이트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NAT2 같은 경우는 논 에센셜 엔자임이면서 그 드러그 메타볼리즘으로 드러그 메타볼리즘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콜로렉탈 캔서에서 일종의 이제 그 어트랙티브한 타겟으로 신세틸 리타리티아 혹은 이제 그 다른 진 에센셜 진의 그 에센셜 진에 대한 것들과 좀 차별화되게 타겟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로스 오브 래피드 NAT2가 그 처음에 이제 헤테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4% 정도가 이제 이런 그 래피드 2가 없는 인스테이블한 튜머를 나타내는데, 이것들이 이제 알렐 스페시픽하게 APA를 통한 그런 어떤 타겟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NAT2 LOH 다이렉트 어프로치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이제 매년 그 연간 발생하는 CRC 환자가 5만 명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드러그 메타볼리즘 엔자이즘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AT2의 그 어떤 프라이머리 튜머 셀 컬처에 있어서 APA를 하는 것이 메타볼라이트 처리하는 것이 LOH가 발생한 다음에 스타6에 대해서 타겟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더 많은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타겟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클리니컬 시퀀싱이 이제 온콜로지스트로 하여금 이런 어떤 로스 오브 헤테로다이거시티가 그런 메타볼리즘 액티비티에도 어떤 그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게끔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리포점을 통한 저런 메소드들이 튜머 타겟의 어떤 그 딜리버리가 어떤 벡터로서 그 하이 도즈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이제 하이어한 이니셜 큐어 레이트를 나타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널 발표 여기까지입니다.